9주차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매체 광고 및 대기업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엄밀히 말해 유망업종은 예비 가맹점 사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위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떤 과실은 가맹사업자보다는 가맹본부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거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할 경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프랜차이즈는 앞으로의 어떤 대세 어떤 형태다.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많은 분야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어떤 분야에 적용 가능한 분야고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할 어떤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가맹사업자 가맹점을 내가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필요하면 또 자기 여건에 맞춰서 또 거기서 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을 몇 개 하면서 또 다양하게 하면서 자기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라는 어떤 역을 통해서 또 이쪽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결국은 가맹본부가 대부분의 가시를 이렇게 가져갈 어떤 가능성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가맹본부에 좀 관심을 갖고 가맹본부 어떤 사업자로서 한번 도전했으면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께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업종 선택을 할 경우에 가맹점 같은 경우도 적극성을 가져야 하고 또 경험에 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맹 본부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어떤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60점포, 60개의 가맹점을 어쨌든 확보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또 가맹점 이게 가입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점포 수 60개 이상 되는 가맹본부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성을 고려하여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창업해야 하는데 이는 부업업종은 부업 개념이 인건비와 같은 변동비가 많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낮으며 경영의 집중성 상실로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을 해도 부업 형태로 해서 직원들을 뽑아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맡길 경우에 결국은 많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좀 더 직접 전념하는 경우보다는 이 집중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실 어떻게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공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가맹 부업의 형태로 이렇게 적정한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할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기가 가맹점을 해도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할 때도 집중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또 필요한 일은 자기가 다 소화해내면서 일을 해내면서 인건비도 자기의 어떤
노동력을 자기 제공하니까 그 임금비도 절약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어떤 그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물품 그 자재부터 관리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케팅 또 이런 어떤 또 여러 가지 회계 뭐 이런 쪽을 직접 다 하면서 경험을 축적했을 때 자기가 새로운 어떤 또 아이템을 만나 또 좀 더 단순 가맹점이 아닌 가맹본부의 어떤 사업 구상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투자 자금을 고려하여야지 이렇게 보면 투자 규모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한다 보다는 그 업종 내가 뭘 잘 할 수 있다. 내가 더 장래 어떤 그 이후 미래까지 감안해서 이쪽에서 내가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그 부분,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 업종을 선택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적성을 무시하고 창업 자금에 맞춰 업종을 선택해 창업하면 이게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내에 뭐 창업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자기가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잘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쌓은 경력의 소유자가 예비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현장에서 그 전문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경험이 많은 분하고의 어떤 소통, 그런 분과의 어떤 그 관계 구축, 그런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어떤 베이스의 기본 어떤 그리고 물론 이론적인 게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거는 기본을 잘 구축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근실한 어떤 그 기초를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기본이고 그 이후에 성공적인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경험, 현장의 어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그 경험을 가진 분과의 어떤 그 좋은 인간관계 구축은 중요합니다. 피해가야 할 업종으로는 그 일정 규모의 점포수에 도달하지 못한 업종. 그래서 한 60개 이내고 또 물론 그 각 업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뭐 한 30개만 돼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굉장한 어떤 안정성을 또 확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한 80개, 100개 돼도 또 항상 그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은 일정 규모 그 수에 도달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상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잘못됐을 어떤 가능성. 일단 그 가맹본부가 무너지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순식간에 그 사업 기반을 잃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그 정보 공개서상 그 경상이익률 뭐 7% 미만, 프랜차이즈 본사 부채 비율 200% 이상인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종 콘셉트이 불명확한 업종, 직영점 2-3개를 개점해서 1년 이상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 급조된 업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내가 가맹본부의 어떤 그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직영점 2-3개를 가지고 한 1년 이상
한 2, 3년까지 이렇게 직접 하면서 거기서 많은 어떤 내용을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가맹 그 프랜차이즈 어떤 가맹 그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법적 규제로 탄생한 업종으로 국가 정책상 규제가 해제될 경우 필요 없는 업종 이런 경우 일시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시대의 어떤 아주 단기간의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어떤 업종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편의점 업체 신규 가맹점 사업자 한 600명 중에 60%인 360명이 회사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경험 비율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굉장히 증가할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손쉽게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또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이 미경험자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맹 상담입니다. 정보 분석이 끝나지 않았거나 업종을 선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맹사업본부의 일방적인 정보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담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가맹상담의 원칙으로는 첫째, 선택한 업종을 가맹상담 과정 중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맹사업본부 측과의 가맹상담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선택한 업체와 개별 상담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을 섣불리 열거하지 말고 항상 처음 상담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한 어떤 가맹본부에 대해서 어떤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한 어떤 그런 단계에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내 어떤 의사보다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어떤 설명 그런 얘기를 잘 먼저 듣고 거기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득당하지 말고 궁금한 내용을 반드시 질문해서 또 검증해야 됩니다. 속으로 궁금한 걸 이렇게 속으로만 담아두고 또 지레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겠지 하고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맹 상담은 전화나 또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여튼 3번 이상 이렇게 한 번 가서 한두 번 가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 결정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맹상담원을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들게 괴롭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가맹상담원이 실제 가맹본부의 어떤 정식 직원인지 그런 부분, 실체, 신분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가맹본부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확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맹 상담 시 확인 사항은 가맹비, 보증금 등 가맹점 개설 조건에 대한 질문, 입지, 또 상권 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 이런 내가 생각하는 이 상권에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이 가맹본부는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입니다. 같이 윈윈하는 거죠. 가맹점이 잘 될 경우에는 자연히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또 이렇게 파는 어떻게 보면 자재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로열티도 받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사업 파트너다. 같은 동반자고 같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에 이 상권 조사도 같이 이렇게 이게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염본부의 어떤 상권 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개점 매뉴얼, 또 뭐 판촉물, 또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에 세팅하는 경우는 처음에 세팅하는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진행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가맹점 스스로 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100% 처음부터 이렇게 가맹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처음 초기 지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슈퍼바이저라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는 어떤 직원이죠. 관리 직원. 이런 뭐 관리 직원이 가맹본부의 직원이 얼만큼 자주 나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 또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사항은 꼭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상품 공급 계획이라든가 적정 재고, 또 상품 진열, 적절 품질 기준, 지급 상품 변경, 또 상품 수발주 시스템. 보통 이제 이런 시스템도 보면 본사하고 가맹본부하고 또 가맹점 간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이런 전산 시스템 위에서 이렇게 자재 주문부터 공급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시스템, 또 자사, 외주, 물류 형태 등 상품 물류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물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어떤 물품을 본사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본사 입장에서는 많은 가맹점을 공급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이 규모 대량 구매가 가능하면서 저가에 많은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가맹점에 공급해주고 거기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물류 사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지정 업체 평당 금액 이런 부분, 초기에 프랜차이즈가 한국적인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는 초기에 구축하는데 세팅하는데 많은 인테리어 비용과 장비, 본사에서 지정하는 보통 제품 장비를 갖다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초기에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초기 인테리어 장비 구축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 잘 챙겨야 되고요. 다음에 장비 AS 보증 기간, 또 규격, 가격 목록 등 시설 및 기계 장비상 이런 부분 잘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점주 가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사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해줄 것인지, 또 가맹점주뿐만 아니고 가맹점의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지. 통상은 관리 직원, 가맹 본부의 관리 직원, 보통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가맹 직원이 관리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직원들, 가맹점 직원들을 교육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 등도 교육 훈련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에 많은 인테리어 그다음에 초기 비용을 지불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제공받는 물론 물품도 있고 그 브랜드 그다음에 그 제품 품목 레시피 그다음에 그 또 자재 그 못지않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 내용 그 교육 훈련이 굉장히 본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야 됩니다. 또 연간 뭐 판촉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또 회사 재무 상태 또 법원 소송 진행 사항 연도별 개점수 대비 가맹점 폐점률 운영되고 있는 점포수 및 직영점 가맹점 월별 손익 분포도 등 신용도에 대한 질문도 꼭 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후에 이제 가맹점 그 정식 계약 체결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 사업 계획 및 장기 계획, 가맹점 주요 컨셉, 가맹 그 본부 설립 후 점포 전개 양태 등 사업 방향에 대한 질문. 또 가맹본부 조직도 구성이나 그 점포 개설 담당자 수 및 현 개설점 점포 그 목표가 얼마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에서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맹본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맹본부 선택은 어떤 그 국내 유명 D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가맹본부 선택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접적인 권유가 한 32.2%, 성장 가능성이 26.6%, 타사 대비 계약 조건이 19.3%, 운영 노하우 12.5%, 뜨는 아이템이라 해서 6.3%, 공신력 3.1%도 분석이 됐습니다.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선택했을 경우 가맹본부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따라 유망한 입지를 선정해주고 입지에 선정에서부터도 가맹본부가 왜냐하면 성공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그 동반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고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패키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성공이 결국은 가맹본부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2015년 정보 공개서 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는 최근 들어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금 현재 약 4,400여 개 회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충족시킬 만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오픈 대행 본부에 지나지 않음을 예비 가맹점 사업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오픈할 때 뭐 그냥 기본 그 물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매장의 어떤 그 세팅 정도 하고 그 이후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가맹점 입장에서는 난감한 어떤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가맹본부가 부실할 경우에는 가맹점은 필히 가맹점의 부실로도 반드시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초기 사업 구축을 위한 조직력 및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입니다. 둘째는 다점포 운영 체제 구축 소요 기간의 단축, 즉 프랜차이즈 패키지 시스템의 조기 완성. 셋째, 점포 운영의 규모의 경제 도달을 위한 점포수 조기 확보.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을 위한 어떤 최우선 필요 사항입니다.
우선 그 조직력하고 전문 인력을 감염본부 입장에서는 구축을 하고 이 감염점 모집을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점포 운영 그 규모의 경제를 또 실현할 수 있는 점포수 안정적인 게 한 60여 개라고 했죠. 조기에 달성해야 됩니다. 감염본부 선택 시 주의사항은 많은 예비 감염점 사업자들이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본부를 선택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은 전문가도 추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현실을 기초로 한 프랜차이즈 본부 선택이 좋습니다.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비자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 업계에서 그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본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그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포 창업 시 필요한 그 초기 그 인테리어나 뭐 이런 기계 장비 이런 걸 통해서 그 본부 이익 챙기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 그쪽에만 치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패키지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에 어떤 갖춰야 될 기본 패키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 사전 준비 및 완성 기간 없이 개점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대기업이라도 100% 부실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점포 운영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 상권 조사에서 출점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함이 타당합니다. 감염본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부실 감염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 감염본부의 어떤 그 이미지 실추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감염점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감염본부도 그게 굉장히 어떤 그 포커스를 두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감염본부 상권 조사에서 출점이 감염점의 어떤 출점이 불가하다고 되면 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본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 회사 조직 체계에서 여러 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브랜드별 감염점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유사를 같이 이렇게 두고 있는 그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 업종을 운영하는 감염본부, 또 법적 규제로 탄생한 업종은 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컨셉이 불명확한 그 업종을 운영하는 감염본부를 선택하든지 단순한 감염 조건인 감염점 개설 항목 조건에 대한 본부별 비교로 감염본부를 선택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컨셉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이게 어떤 단순하게 이 감염본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선택하겠다 이런 방식은 그렇게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 11월 6일 날 양정역 지하철역 쪽에 있습니다. 델리트 본사 10시까지 이렇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또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면 제가 또 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주차 3강의를 마치겠습니다.